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흥 SEC 2026년 1분기 재무분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브리핑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을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내용입니다. 기업 개요와 실적 요약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주요 강점과 기회, 그리고 재무 약점과 위험 요인을 살펴본 뒤 마지막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와 실적 요약입니다. 신흥 SEC는 리튬이온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안전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배터리 내부 압력이 상승할 때 폭발을 방지해주는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그리고 과전류를 차단해서 기기를 보호하는 소형 원형 전류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전방 산업에 필수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1분기 핵심 실적 지표입니다. 매출액은 1,2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1,035억 원과 비교하면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영업이익 변화도 확인됩니다. 전년 동기에는 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원가 구조 개선과 특정 품목의 매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61억 원이 순유출됐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158억 원 순유입으로 개선됐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건 장부상 이익을 넘어서 실제 현금이 기업 내부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배터리 백업 장치인 BBU와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의 전방 수요 회복이 실제 현금 창출력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 구조 요약입니다. 이 기업의 총 자산 규모는 9,09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채는 5,455억 원, 자본 총계는 3,642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15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로 기업이 보유한 순수 자본보다 외부에서 조달한 자본의 규모가 1.5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지표 현황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인 유동부채가 3,422억 원인데 비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371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부채 항목 중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차입금 규모가 2,6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장 상환해야 할 의무가 단기간에 동원 가능한 자산 규모를 웃돌고 있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기 유동성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의 주요 강점과 시장의 기회 요인입니다.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강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매출 증대와 원가 개선을 바탕으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동시에 흑자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장 점유율입니다. 신흥 SEC는 주력 부품인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시장에서 72%, 소형 원형 전류 차단 장치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높은 수출 비중에서 파생되는 환차익입니다. 전체 제품 매출의 약 80%가 수출이라서 환율 효과 덕분에 당분기에만 145억 원의 외화거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부 시장 환경의 기회 요인도 세 가지로 파악됩니다. 먼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용 배터리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이어폰 같은 신규 폼팩터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이 시작되면서 당분기에 49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 법인 공장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현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재무적 약점과 외부 위협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적 측면의 약점입니다. 첫째, 앞서 짚어드린 단기 차입금 2,661억 원이 전체 유동부채의 7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69% 수준으로 집계돼 안정적인 기준으로 보는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셋째는 고정비 부담입니다. 중대형 각형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계장치 등 유형 자산에 대해 분기마다 인식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161억 원씩 발생하고 있어서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어서 외부 위험 요인입니다.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길어지면서 헝가리 법인을 비롯한 주요 종속기업에서 이번 분기 총포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전체 수출 물량의 58%가 특수관계자인 자회사를 향하고 있어서 내부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이와 함께 본사가 보유한 기계나 건물 등 유형 자산 중에서 4,772억 원 규모가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때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라 자금 조달 여력이 다소 축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향후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유동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나 차환 여부입니다. 둘째, 이번 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 차종형 부품 납품을 통해서 공장 가동률 지표가 회복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제품인 부품의 분기별 매출액 증감 추이도 중요한 확인 지표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무 안정성 측면을 볼 때 2,661억 원으로 집계된 단기 차입금의 만기 구조와 차환 실적이 기업의 유동성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우선적인 확인 지표로 판단됩니다. 신흥 SEC는 ESS 수요 회복과 신규 부품 납품을 통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과 현금 흐름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동 비율 69%의 단기 상환 압박과 분기당 5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실적 개선이 유동성 지표 안정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